자, 이번 주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knapsack problem, 그 다음에 interval scheduling problem, 그 다음에 scheduling all request problem, 그 다음에 호프만 코드 엔코딩 기법에 대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apsack probl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knapsack problem은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낭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로원 knapsack proble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원 knapsack은 0, 1 배낭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은 분할 가능 배낭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배낭의 부피는 W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배낭에 실제 N개의 아이템을 우리가 집어넣고자 하는 건데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의 아이템은, 즉 i번째 아이템은 실제 부피가 WI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는 VI라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더욱이 VI하고 WI는 전부 인테저, 정수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N개의 아이템 중에 우리가 부피가 라지 W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실제 그 아이템을 배낭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들을 배낭에다가 집어넣는데 실제 가능한 한 가치가 높게,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 아이템들을 배낭에 집어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뭐냐?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들이 실제로 제로 원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실제 최대의 가치로 많은 아이템을 knapsack에 넣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원 knapsack은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낭에다가 많은 아이템을 넣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데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은 아이템을 우리가 분할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분할해서 아이템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배낭에 다양한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을 이 배낭 안에 집어넣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fractional knapsack은 실제 최대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면서 아이템을 집어넣는데 아이템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아이템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잘라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제로원 knapsack은 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넣거나 아이템을 넣거나 넣지 못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형태의 방법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formalize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로원 knapsack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템 J가 최적의 솔루션에 포함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부피는 이 WJ만큼을 뺀 나머지 것들이죠. 그래서 SNI-1에 대해서 우리가 또 최적의 솔루션을 구하게 되는데 그 최적의 솔루션은 당연히 개수가 n-1개의 아이템들이 남겠죠. 당연히 아이템 J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피도 이제 WJ만큼 채워져 있기 때문에
large W에서 WJ를 뺀 나머지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이템 J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SNW는 large W는 SN-1 large W 마이너스 WJ 그 다음에 J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은 우리가 실제로 아이템 J라는 놈이 실제 weight W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이 최적의 그런 솔루션 FN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WN, FN 프라임 W 마이너스 W는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인데 N-I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이 그 J번째 아이템인 W를 뺀 나머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fractional knapsack이기 때문에 이 W가 여기에 있는 W가 원래 WJ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이 됐다가 가정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중치는 결국은 W가 제외된 그런 large W에서 W가 제외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J 아이템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W만큼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fractional knapsack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fractional knapsack problem에 대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디 fractional knapsack에서 N, V, W, X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단위당 프로핏을 결국 단위당 가치를 구합니다. 단위당 실제 부피, 무게, 단위당 실제 가치를 구해서 이게 이제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i = 1에서부터 n까지 즉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게 v, w가 있죠.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pi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할당된 양은 전부 0으로 설정을 해서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당연히 이제xi라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템 i에 대해서 배낭에 들어가는 그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물체가 잘리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wi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제 물체가 잘리는 경우는 wi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fractional knapsack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pi에 따라서 이 pi 값에 따라서 아이템들을 정렬을 합니다. 오케이? 정렬을 해요. 이 정렬하는 시간 당연히 아이템이 n개이기 때문에 n-n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large W는 이 배낭의 이제 부피 무게입니다. 그래서 CW라고 놓고요. i가 1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실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 정렬된 그런 것 중에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W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채워질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n보다 작다는 거는 실제 아이템들이 이제 추가될 아이템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i는 minimum wi, cw. 그래서 wi하고 cw 중에 우리가 미니멈을 구해서 xi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실제로 cw는 당연히 cw-min wi, cw 즉 xi가 되겠죠.
CW는 CW-XI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배낭에다가 아이템을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whileloop는 당연히 뭐예요? i가 실제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경우로도 이거는 n번만 도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미니멈 선택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상수 시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CW-XI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수 시간에 마인 하나씩. 그럼 요 컴플렉시티는 결국 오더 오브 n만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렬하는 시간은 n 로그 n이니까 총 시간은 비고의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랙셔널 랩셋 같은 경우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실제 배낭 쌓는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배낭 문제 중에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는 그리디 어프로치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그런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운 랩색을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리디 어프로치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무게당, 단위 부피당 가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하나씩 그리디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의 예를 봅시다. i가 지금 이 아이템이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단위당 무게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당 가치를 보니까 5, 6, 5,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그런 부피는 무게 5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넣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디 어프로치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것부터 정렬을 하면 6, 당연히 5, 4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앞에 있는 프랙셔널 랩셋 프로블럼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치가 높은 게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게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WI가 10이니까 그대로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 가치는 6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 1번이 딱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2번을 우리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아이템 2번을 넣으면 실제 10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이제 무게는 배낭의 부피는 몇으로 줄어드나요? 10을 빼야 되니까 이제 40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5 가치가 있으니까 실제로 20 아이템 20, 즉 부피가 20인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0은 20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템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60이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0을 빼면 여러분들이 배낭의 여유 공간은 지금 이제 20이 남았을 겁니다. 20. 그렇죠? 자, 20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이 남았을 건데 실제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보면 20 빼기 3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 빼기 3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두 개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 가치는 여러분들이 160이라는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렇게 넣지 않고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을 집어넣어 보세요. 1번하고 3번을 집어넣으면 가치가 18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60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을 넣을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를 다 계산해 보니까 10하고 30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0이잖아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10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2번하고 3번을 집어넣어 보자 이거죠. 2번하고 3번을 넣어보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20하고 30이니까 딱 맞죠. 여기 더 이상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가치를 보면 2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로 집어넣는 게 이제 훨씬 낫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디 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넣는데 제로운 납색은 뭐예요? 넣거나 안 넣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리디 초이스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로운 납색 프로블럼은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알고리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되겠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제로운 납색 프로블럼 풀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그 알고리즘을 배울 때 또 제로운 납색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또 해보면 이 제로운 납색 프로블럼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운 납색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인터벌 스케줄링 프로블럼인데요. 자, 인터벌 스케줄링 프로블럼이 뭔지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n개의 잡이 있고요. 각각의 잡은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으로 이미 일정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시작 시간, 완료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주어져 있는데 보면 어떤 잡들은 이제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버랩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을 인터벌로 표현 가능해서 이렇게 인터벌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시간에는 하나의 잡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일을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잡 i의 완료 시간하고 잡 j의 시작 시간이 같은 경우에 잡 i와 j 둘 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남과 동시에 이제 또 시작하는 잡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두 작업 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잡들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잡을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보자. 그래서 잡을 골라보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터벌 스케줄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화살표에 있는 요 잡하고 요 잡은 서로 오버랩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제 잡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형태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잡, 즉 가장 많은 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케줄링은 결국은 요 빨간 선 부분을 쭉 따라가 보시면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개의 잡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잡들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는 건데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해 보는 거죠. 조기에 그래서 실제 R을 우리가 모든 잡의 집합이라고 놓고요. A를 empty라고 놓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선택된 작업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R이 만약에 empty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R에 속한 임의의 잡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I를 A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I와 오버랩하는 잡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잡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을 리턴하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은 잡 I를 그리디하게 고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즉 여기에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을 뭐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잡 I로 현재 모든 집합을 저장하고 있는 R에서 잡들 중에서 시작 시간이 제일 빠른 것부터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1번, 2번, 3번 잡이 이렇게 있다 그럴 경우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하는데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것부터 고른다. 그럼 뭘 골라야 되겠어요? 뭘 골라야 되죠? 1번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잡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잡 I로 현재 set R에서 있는 잡 중에서 소모 시간이 가장 적은 잡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 경우에 가장 소모 시간이 적은 게 뭐예요? 당연히 실제 소모 시간은 시작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의 그 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딱 그림을 보면 1번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모 시간이 가장 적은 잡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즉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금 생각을 해본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걸 선택해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잡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한 소모 시간이 적은 거를 선택해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또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실제 잡들 중에서 해당 잡과
오버랩 되는 다른 잡들의 개수가 제일 적은 잡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오버랩이 가장 적은 것들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오버랩 되는 게 지금 3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하고 오버랩 되는 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3번하고 오버랩 되는 것도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번하고 오버랩 되는 것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5번하고 오버랩 되는 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5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1번 선택하고 4번 선택하고 이렇게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하는 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시간이 제일 빠른 것부터 한번 골라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으로 정렬을 해서 끝나는 시간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이 빨간 선과 같은 그런 그림을 즉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빠른 것부터 고르게 되면 그러면 이 네 번째 방법이 결국은 최적의 솔루션을 우리가 리턴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서 어떤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해주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방법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번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실제로 주어진 시간에 가장 많은 잡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 네 번째 알고리즘이 실제로 최적의 솔루션을 리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알고리즘에서 제일을 선택할 때마다 해당 잡과 오버랩한 잡들은 아래에서 모두 제거함으로 실제 당연히 네 번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서로 오버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장 최적인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집합 A하고 O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알고리즘 4에서 고른 그런 잡들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O는 옵티멀 솔루션을 이루는 잡들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정리에서는 당연히 알고리즘 그 네 번째 알고리즘에서 선택된 그런 작업들의 집합 A라는 놈하고 최적의 솔루션하고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같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정리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번하고 여러분들이 2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잡 1번 대신에 2가 들어가도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 1번이 가장 빨리 끝나죠. 그죠? 2번이 그 다음에 끝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보면은 1번보다는 2번이 먼저 들어가도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 즉 그렇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A하고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의 그런 작업의 개수하고 O의 작업의 개수하고 서로 같다라고 클레임을 하는 거고, 그 작업을 우리가 A는 I1, I2, IK라고 놓고 O는 J1, J2, JM이라고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SI하고 SI하고 FI라는 거는 작업 I에 대해서 시작 시간하고 완료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두 개의 그런 작업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K하고 M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K에 대해서 인덕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가 1에서부터 K에 대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이 즉 I의 끝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즉 뭐예요? 이 JR의 끝나는 시간 이거를 고려했을 때 F의 시간, FIR의 시간하고 FJR 시간이 작거나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뭐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이 K보다 크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질에 의해서 FIK가 FJ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IK의 완료 시간이 JK 플러스 1의 시작 시간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요 4번은 우리가 JK 플러스 1을 추가로 피킹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알고리즘 4가 모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클레임을 우리가 맞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4에 의해서 그리디 메서드에 의해서 선택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IK-2 잡, 그 다음에 IK-1 잡, 그 다음에 IK 잡. 이렇게 이제 끝나는 시간들이 이렇게 쭉쭉쭉 오버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JK-2, JK-1, 그 다음에 JK 플러스 1. 이렇게 실제로 추가를 계속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면 다른 것들은 뭐 다 똑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Sorting all the jobs in the R based on their finishing time. 실제로 여러분들이 잡들이 쭉 있으면 그 잡의 피니싱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R이 empty가 아닌 동안에는 계속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러면 I를 선택하는데 그 I의 끝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작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 이 I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했던 A의 리퀘스트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 즉 A는 지금 현재 선택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거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잡을 우리가 A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A에다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라는 그런 집합에 여러분들이 잡들을 가장 다 넣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I하고 오버랩되는 잡들은 다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A를 우리가 리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를 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는 다 뭐 초기화하는 거니까 다 똑같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시간으로 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로그 n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n로그 n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보면 R에서 끝나는 시간이 제일 이른 잡을 고르는 거는 우리가 뭐야? Q에서 그냥 하나씩 가져오면 되잖아요. 정렬된 거에서. 그래서 상수 시간 만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검사하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고른 잡이 끝나는 시간을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잡의 시작 시간과 비교해서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상수 시간 만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작업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상수 시간 곱하기 n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은 우리가 order of 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사한 잡은 다시 검사하지 않으므로 총 수행 시간은 비고의 n log n 플러스 n 해서 비고의 n log n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스케줄링 all request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n개의 강의, 그 다음에 각각의 강의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뭐냐? 같은 시간에 최대 하나의 강의만 한 교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n개의 강의를 하기 위한 최소로 필요한 교실 개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n개의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n개의 강의가 있고요. 강의는 각각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강의도 여기서 이렇게 돼요. 뭐 B 강의, C 강의, D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강의가 결국 오버랩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랩이 안 되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그렇게 배치를 한 경우에 실제로 강의실이 이게 4개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오케이? 4개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똑같은 형태로 주어진 내용인데 강의실을 우리가 3개만 가지고 배치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이처럼 강의실 3개가 필요하구나. 이 최적의 솔루션은 강의가 3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문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그리디 어프로치를 역시 쓰게 되는데요. 이 그리디 어프로치를 한번 보시면 현재 교실 배정이 안 된 수업 중에 시작 시간이 제일 빠른 수업을 고른 뒤에 해당 수업을 가능한 교실에 배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실이 없는 경우는 새로운 교실에 배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주어진 인풋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강의실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제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있으면 강의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강의들을 전부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강의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된 것 중에서 I를 우리가 차례차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거를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거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D가 있는데 이 클래스룸의 교실의 숫자를 우리가 D로 했는데 처음에는 D가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I라는 놈을 우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룸이 있는데 그 룸에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 강의실 K번째 강의실에다가 그 강의를 스케줄링을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새로운 우리가 교실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D가 제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강의실이 배정이 되고 그 강의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를 D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든
강좌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D라는 값이 최소의 교실의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알고리즘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옵티멀 솔루션을 리턴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죠. 당연히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강좌를 전부 정렬을 했고, 이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것부터 선택을 하고, 미리 배정된 교실에 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강좌를 그 교실에 배정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강의실을 하나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강좌를 배치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한번 보면 강좌들이 집합 R에 대해 R의 뎁스를 R에 속한 강좌들 중에 어느 동일한 시점에서 수행되는 강의들의 최대 개수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잘라봐도 실제 겹치는 그런 강좌, 그게 결국은 교실의 숫자인데 그 교실의 숫자가 결국 뎁스가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 뎁스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여기에서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렉처들의 집합 R에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R의 뎁스만큼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오버랩되는 강좌죠. 오버랩되는 강좌는 결국 그만큼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정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앞에 만든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총 R의 뎁스, 즉 D죠. D개의 교실을 요구를 합니다. 즉 그리디 알고리즘은 옵티멀 솔루션을 리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그리디 알고리즘이 D보다 교실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J가 D 플러스 1번째의 교실을 요구하는 강의들 중에 알고리즘이 처음 선택한 강좌라고 할 경우에, 그래서 D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냐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보면은 강의를 시작이죠. 시작 시간 순서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J와 겹쳐지면서 시작 시간이 J보다 이른 강좌가 적어도 D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실로부터 J가 시작할 시점에서 R의 뎁스는 적어도 D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D 플러스 1번째의 교실이 요구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R의 뎁스가 D라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J번째의 강좌는 J 플러스 1번째 교실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아까 다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빠른 시간에 시작하는 그런 강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타임 컴플렉시티도 여러분들이 그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강좌를 정렬하는 정렬 시간이 n-n이죠. 그죠? n-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강좌 i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수 시간 만에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실 배치하는 걸 보면 각 교실별로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현재 만들어진 교실이 D개라면
강의 하나당 여러분들이 order of D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강의 하나당 여러분들이 D 시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if i가 현재 개설된 강좌 D죠. D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교실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D개의 강의실이 있다. 그러면 그 D개의 강의실에 스케줄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고에 이게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D 시간만큼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강좌를 하나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수 시간 만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강좌가 n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 곱하기 d만큼의 시간이 이 while 루프에서 다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complexity는 비고의 n log n 플러스 nd에서 여러분들이 뭐 d가 최악의 경우는 다 오버랩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n개가 오버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제곱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임 컴플렉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든 강의들을 시작하는 순서대로 하는 정렬하는 거는 뭐 n log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시작 시간이 제일 이른 강좌를 고르는 거는 상수 시간 만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실 배치하는 문제, priority queue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D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하나하나씩 체크를 했는데, 이거를 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priority는 뭐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priority를 우리가 뭐로 가져갈 거냐? 그러면 해당 교실에서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priority queue가 관리하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관찰이냐? 그러면 새로운 강의는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제일 빠른 교실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교실에 배정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제일 빠른 교실에 배치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쭉 봤더니 실제로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보다 더 늦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교실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제의를 기존 강의에 배정할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은 find mi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find mi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실을 배정하는 함수는 insert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현재 강의 제의를 기존 교실에 배치하는 것은 find min 플러스 insert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로 하면 되겠어요? priority queue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교실이 D개가 됐죠. 그럼 현재 교실이 D개가 되니까 강의 하나를 배치하는 최대 시간은 비고에 n log n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총 수행 시간을 보면 n log n 플러스 n 곱하기 log d가 되겠고요. 이 d는 최대 n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 시간이 n log n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priority queue를 하나 썼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즉 좋게 만든다는 것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은 약간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허프만 엔코딩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프만 엔코딩은 우리가 알파벳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열들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0 또는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표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스트링의 알파벳 셋은 0,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코딩은 여러분들이 엔코딩된 바이너리 스트링을 다시 오리지널 스트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Welcome to Algorithm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엔코딩하면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코딩을 하면 원래 Welcome to Algorithms가 다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엔코딩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는데 실제 호프만 코딩은 실제 이런 알파벳에 대응되는 바이너리 스트링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결국은 이 그 호프만 코딩은 우리가 실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알파벳들을 통신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비트 수로 어떻게 통신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실제로 그걸 위해서 결국 이제 모든 알파벳들을 우리가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 알파벳에 대응되는 그런 바이너리 스트링, 즉 코드워드라고 합니다. 이 코드워드를 정의를 해서 실제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알파벳 A, 그 다음에 B, C, D라는 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00, A는 00, 그 다음에 B는 01, 그 다음에 C는 10, 그 다음에 D는 11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엔코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런 문자들의 스트링, 문자열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문자열을 보내는데 A는 00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B는 01로 보내고 B도 또 01로 보내고 C는 뭐예요? 10으로 보내고 C 또 10, 그 다음에 D는 00, 그 다음에 01 이렇게 보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비트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그런 문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바이트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한 바이트를 차지하는데 이 A라는 문자를 우리가 2비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2비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 B, B, C, C, D, A라는 요 문자가 지금 7개의 문자인데 7개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7 곱하기 8비트. 그렇죠? 7 곱하기 8비트니까 56비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56비트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요 밑에서 보는 비트의 숫자는 몇 개예요? 네? 하나당 2개씩이니까 14개의 비트만 딱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트 수가 줄어서 실제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고 또 암호화까지 되는 거죠. 엔코딩까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엔코딩 기법을 개발하게 됐고 이 엔코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드워드, 즉 각각의 문자에 대한 코드워드를 만들고 그 코드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또 엔코딩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디코딩하는 거는 그런 코드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다시 만들어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냈던 즉 엔코딩해서 보냈던 부분을 디코딩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코드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떨까? 실제 예를 들면 만약에 A라는 거를 우리가 0001이라고 놓고 B는 00, 그 다음에 C는 01, 그 다음에 D는 001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A, B, B, C, C, D, A를 이렇게 실제 코드로 만들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엔코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엔코딩은 뭐 대응돼서 막 하면 되겠죠. 그런데 디코딩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디코딩 할 때 보면 0001 여기 있어요. 0001이 00인지 또 001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응? 그래서 A인지 B, C인지 테이블만 보고는 이제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엔코딩, 코드워드를 만들어서 엔코딩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디코딩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워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는 경우 디코딩을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프리픽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B의 프리픽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A가 B의 프리픽스가 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즉 0이 100 이런 거에 프리픽스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문자열이 즉 결국 실제 A 곱하기 A 그 다음에 concatenation B-A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00이 되고 그렇죠? A가 00이 되고 00을 빼면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0001 이런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디코딩 할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엔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바이너리 코드워드를 서로 길이가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엔코딩을 하면 A, B, B, C, C, D, A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엔코딩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0이면 시작하는 게 0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A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걸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100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101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100 이렇게 해서 또 B라는 걸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또 100 하면 또 B라는 걸로 잘라냈겠죠. 그 다음에 101 하면 뭐 C라고 잘라질 거고,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C로 잘라질 거고, 11 그러면 D로 자를 거고, 그 다음에 0 하면 이렇게 A로 잘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드워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프리픽스 프리코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코드워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프만이 이제 이런 실제 프리픽스 코드워드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알고리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워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은 풀 바이너리 추리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풀 바이너리 추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워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방법들은 이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아주 나이스한 그런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풀 바이너리 추리를 만들어 놓고 이 각각의 이렇게 리프 노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리프 노드에 결국은 이제 문자들의 대응되는 그런 문자들을 배치하게 되겠고요. 이 문자에 대한 코드워드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이 트리를 만든 엣지를 우리가 0, 그 다음에 오른쪽 child에 있는 엣지를 1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0, 1, 그 다음에 여기도 0, 1,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루트에서부터 실제 그 해당되는 그런 문자까지의 그 레이블링된 엣지의 부호들을 다 연결해 주게 되면 코드워드가 생성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0이고요. B는 100, 그 다음에 C는 101, 그 다음에 D는 11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코드워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다 실제 디코딩도 유니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워드를 만드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이 코드워드를 우리가 fixed length enco딩을 할 수도 있고 variable length enco딩을 할 수가 있는데 fixed length encoding은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코드워드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length encoding은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코드워드 길이가 이제 실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variable length encoding 코딩은 유용할까? 뭐 이런 걸 우리가 퀘스천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AA, AA, B, DD, BC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엔코딩을 했는데 픽스드하고 베리어블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해보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베리어블로 하는 경우에 엔코딩된 길이가 여러분들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4가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16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variable length encoding이 좀 픽스드보다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variable length encoding은 앞에 이야기했던 prefix free code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prefix precode를 이용해서 엔코딩 했을 때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스트링이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럴 경우에 엔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는 결국은 fi 곱하기 depth of alphabet i in the tree예요. 트리에 있는 알파벳 i의 depth에 실제로 fi는 i의 frequency입니다. frequency. 그래서 frequency 곱하기 depth of alphabet. 결국 depth of alphabet은 거기에 대한 그 코드워드의 길이죠.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더한 게 결국은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A, D, D,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프리퀀시가 몇이에요? 4죠. 빈도수. 그 다음에 B는 하나, C는 하나, D는 2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골은 우리가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트리를 구성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수식이 될 거고 이게 결국 variable length encoding이 될 거고 이 엔코딩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트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호프만 트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프리퀀시가 클수록
알파벳에 해당되는 리프 노드의 뎁스를 작게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퀀시가 작은 순서대로 리커시브하게 서브 트리를 생성해보자. 이게 이제 가장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호프만 코드를 만들 때 결국은 프리퀀시가 작은 순서대로 리커시브하게 서브 트리를 생성해보자 라는 거고, 뭐 알고리즘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 D, B, B, E, A, C, D, E, E, A, E, E, D, B, D, C, D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자들에 대한 프리퀀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프리퀀시는 몇 번 나왔어요? 2번. B는 4번. C는 2번. FD, D는 5번. E도 5번.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두 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심볼에 해당되는 리프 노드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A, B, C, D, E라는 리프 노드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두 노드는 반드시 호프만 트리에서 제일 큰 하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실제 제안하는 이유는 결국은 variable length enco딩을 할 때 결국은 프리퀀시가 즉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length를 좀 길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뭐예요? length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오니까 그 길이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프리퀀시가 가장 적은 거 두 개, 이 A하고 C라는 문자죠. 이 두 번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두 번씩밖에 안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실제 우리가 호프만 트리를 만들 때 하이트가 가장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트가 가장 큰 두 리프 노드 i가 있는데 이 i보다 프리퀀시가 큰 리프 노드 j가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 i하고 j를 맞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엔코딩 되는, 베리어블 엔코딩 되는 결국 엔코딩의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가장 그 프리퀀시가 작은 두 개를 우리가 선택해서 실제로 트리를 구성한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 렘마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리프 노드 두 개를 선택해서 이 둘을 왼쪽 차일드하고 오른쪽 차일드를 가지는 바이너리 트리를 생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하고 이 C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고요. 이 A하고 C를 연결하는 그런 루트는 결국 이 루트 노드는 두 개의 프리퀀시를 더해준 이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4가 되고 요 원래 FA하고 FC는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요 FA 플러스 E하고 FB가 선택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뭘 구성한다고요?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를 구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실제 이 두 개를 더하면 프리퀀시를 더하면 몇이 돼요? 8이 되죠.
그래서 8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트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밟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서 가장 작은 프리퀀시를 갖는 두 개는 뭡니까? 이 D하고 E가 되겠죠. 그럼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FD 플러스 E가 되고 이 결과는 이제 1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이 두 개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합치면 18이 될 거고 이 결과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루트 노드부터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왼쪽 차일드는 프리퀀시가 더 작은 거, 오른쪽 차일드는 프리퀀시가 더 큰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블링만 하면 되겠고요. 그 레이블링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는 0, 오른쪽은 1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A는 뭐예요? 엔코딩이 0, 0, 0, 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C는 뭐죠? 0, 0, 1 이렇게 되고요. B는 0, 1, 그 다음에 D는 1, 0, 그 다음에 E는 1, 1 이렇게 엔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워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코드워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엔코딩을 하게 되면 이 엔코딩된 결과가 최소의 길이로 엔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풋 문자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엔코딩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 디코딩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드워드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씩 잘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011 그러면 여기 보면 0, 1, 0, 1이죠. 0, 1 유니크하게 나오는 B죠. 0, 1 이렇게 잘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게 뭐죠? 요 두 개죠. D하고 E. 그렇죠? D2로 갔다가, 0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D가 나오겠죠. 여기서 또 잘라지고. 0으로 시작하는 게 뭐죠? A, B, C. 그래서 0에서 0, 1 하면, 1로 자르니까 이 B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디코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프만 코드를 우리가 호프만 트리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뭐냐면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두 알파벳을 선택해서 우리가 실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그런 프리퀀시를 합쳐서 다시 우리가 큐에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 선택한 두 알파벳에 해당하는 노드를 왼쪽과 오른쪽 차일드로 가지는 트리를 생성하고요. 그래서 이래 선택한 두 알파벳을 합친 새로운 알파벳을 생성 후에 테이블에 추가를 해서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리퀀시 테이블을 우리가 priority queue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실제 호프만 트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풋은 이런 이제 프리퀀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코딩이 쭉 되면 그러면 H를 우리가 priority queue of integer라고 이렇게 프리퀀시를 기반해서 priority queue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실제로 i를 인서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를 k는 n 플러스 1부터 2의 n-1에서 이제 하나씩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iority queue에서 실제 priority queue에서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개를 가져와서 i하고 j라는 놈을 가져오면 이 프리퀀시가 가장 작은 게 가져오겠죠. 그렇죠?
제일 작은 게 i고 그 다음에 작은 건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eft child하고 right child의 i하고 j가 각각 붙는 그런 실제 트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트리를 만들어서 그 트리의 테이블에 이제 그 넘버를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이 fk는 fi 플러스 fj 이렇게 해서 다시 priority queue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여러분들이 구해보면은요, 실제 오리지널 스트링에서 각 문자의 프리퀀시를 측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비고의 n 시간 만에 우리가 스캔해 가면서 이제 하나씩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n-log n 만에 할 수가 있죠. 뭐예요? priority queue 쓰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n-1번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delete 2 곱하기 n-1번 delete를 하니까 결국 이것도 n-log n 만에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노드를 만드는 거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상수 시간 만에 할 수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n번 생성이 되니까 총 order of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구하는 토탈 타임 컴플렉시티는 n-log n 시간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호프만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는 랩색 프로블럼을 제시를 했고요. 프랙셔널 랩색하고 제로운 랩색이 있는데 실제로 배량에 가장 가치가 높게 짐을 넣기 위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랩색 프로블럼 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셔널 랩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스케줄링은 최대한 많은 잡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리디 어프로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잡을 선택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장 완료 시간이 빠른 잡부터 선택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하자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n개의 잡이 주어졌을 때 n-log n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케줄링 all request가 있었죠. 그래서 n개의 강의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교실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리디 알고리즘 풀었는데 그 선택 기준이 뭐가 됐었죠? 그렇죠. 시작 시간이 제일 빠른 강의 순서대로 교실에 배치하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priority queue를 쓰게 되면 n-log n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호프만 코딩, 엔코딩 하는 방식인데 이 엔코딩 결과물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variable length 엔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만들었냐면 결국 프리퀀시 기준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기준으로 가장 프리퀀시가 작은 두 알파벳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디하게 실제 호프만 추리를 구성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고 이것도 역시 n-log n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줬고요. 뭐 앞에서 제가 랩색 프로블럼 중에 프랙셔널 랩색에서 그리디 어프로치는 어떤 그리디 선택 기법을 사용했느냐 그러면 단위 부피당 실제 가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로운 랩색을 하는 경우는 그 알고리즘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그리디 알고리즘의 문제점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디 알고리즘 가지고는 이 제로운 랩색 프로블럼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리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그리디 초이스를 어떻게 실제 제시할 거냐가 가장 결국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이런 그리디 선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거는 결국 이제 훈련과 반복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여러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리디 알고리즘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